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수천 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제복들이 각양각색인 이유는 각 주마다 경찰 제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둘째 주를 국가 경찰 주간으로 지정해 법 집행기관의 희생과 봉사의 경의를 표하고 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은 경찰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5월 15일을 평화경찰 추모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순직한 경찰들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은 1982년 120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 올해로 37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추도식에 참가해서 추도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가 경찰 주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약 40만 명의 현직 경찰과 법 집행관들이 이곳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하게 되는데 전현직 경찰들과 가족들 또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DC 곳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1차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중 양국이 서로에게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인의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중 양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무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700개 이상의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중국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세계 경제 1, 2위 국가 간의 무역 전쟁 가열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소유의 석유 펌프장 2곳이 폭발물을 실은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드론 공격과 사우디가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멘 후티 반군 측은 트위터에 이번 공격은 대량 학살을 자행한 침략자들에 대한 예멘인들의 대응이라며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은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각각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사우디 유조선이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 주 의회가 성폭행 및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도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14일 통과시켜 알라베마와 임신 중지 권리가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법안이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가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불법 낙태 시술로 적발될 경우 징역 10년에서 최대 99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6개월 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남서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뉴 브리튼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 직후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가 주변 지역에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쓰나미 경보가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는 파푸아뉴기니 뉴 브리튼 섬 북부 코코포로부터 동북쪽으로 44km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추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는 파푸아뉴기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해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145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중지 유엔 협약에 180여 개국이 합의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막을 올린 바젤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국제사회가 유해 폐기물을 통제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바젤 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바젤 협약은 1992년에 발효됐으며 유해 폐기물의 경유 수입국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고 불법 거래 적발 시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져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는 세계 환경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해시태그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中方一再表示，加征关税解决不了任何问题，发起贸易战只会损人害己。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We a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likes to take advantage of or take from, and we can't let that happen anymore. We've been losing for many years anywhere from $300 billion to $500 billion a year with China. 对于贸易战，中方不想打，不愿打，但绝不怕打。如果有人打到家门口，我们必然会奉陪到底。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1차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됐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향해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대국 1, 2위의 무역 전쟁 돌입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3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즉각 반격이 나섰습니다.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을 뒤집었다며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을 중국에게 돌렸고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13일 협상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자국을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렬의 주 원인은 중국의 무역과 산업 정책에 대한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양국의 이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최종 합의문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문구를 없애고 규제나 행정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대신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협상단은 중국이 당초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가 말을 바꾼 것으로 판단해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면서 결국 올해 1월부터 11차례에 걸친 미중 무역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중 통상 갈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 패권 국가와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무역 분쟁을 두고 현재 초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이 서로 공존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진단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능력과 위상, 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 전쟁을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경제 전쟁의 시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I'm angry when China's making $500 billion a year and sucking our jobs and sucking our money out of our country, and we don't do anything about it. 취임 이후 2017년 8월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018년 3월에는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렸죠. 특히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는 최대 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의료와 통신, 항공우주, 반도체 등 중국의 주요 핵심 품목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했죠. 바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불공정 무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We can no longer tolerate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steal American jobs, wealth,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days of the United States being taken advantage of are over. 중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중국도 2018년 3월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석탄과 의료기기, 위스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총 333개 품목, 약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일상생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자, 그러나 중국은 이처럼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매기는 것인데 중국은 대입 수출 품목이 수입 품목보다 많아 관세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We do much less business with China.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Our economy has been very powerful. Theirs has not been. We've gone up a lot since our great election in 2016. 중국 역시 1대1로를 비롯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덕분에 무역 전쟁에도 큰 피해가 없다는 입장. 中国的国内的市场需求是巨大的，我们经济的发展的前景还是乐观的。美国下一步是要谈，还是要打，亦或是采取别的动作？中国都已备足了政策工具箱，做好了全面应对的准备。 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무역 전쟁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무역 전쟁으로 제품값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양국의 소비자들이 고율 관세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죠. Consumers who are going to be now going to the store and paying a lot more than they expected because the producers won't be able to hold back on passing on those costs anymore.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The negotiators on both sides are going to have to find a way to find common ground because this relationship is simply too important to the global economy, and not to mention just the U.S. and Chinese economy. So we have to resolve this.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소식 이후 중국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증시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도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무역협회는 향후 한국의 수출이 총 8억 7천만 달러, 0.14%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유럽 각국도 미중 무역 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World growth forecasts have slowed down over the last 12 months because of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trade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적절한 때에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며 무역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Maybe something will happen. We're going to be meeting, as you know, at the G20 in Japan, and that'll be, I think, probably a very fruitful meeting. 达成协议需要双方的共同努力。 미중 무역 협상의 향방,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 앤 컬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문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걸쳐 있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하면 끊임없는 전쟁, 테러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그 외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아는 것 있으세요? 네,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 같은 것들은 조금 낯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년 이슬람 전통이 이어져 온 국가지만 30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형성된 만큼 식문화나 의상, 음악 등에서 다양성을 보입니다. 70년대 초까지는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DC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을 방문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에 대해 취재해보았습니다. 네, 자 그럼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희 글로벌 리포트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People have gotten that image of war-torn Afghanistan through media. I want them to focus on the beautiful side of the Afghan life, which is the Afghan culture. So we are playing three kinds of music. We're playing, of course, the beautiful music of Afghanistan. And we're working hard to preserve and promote that music. So as you know, Afghanistan is a diverse society. We have 30 ethnic groups in Afghanistan, and they have different, cultural diversities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I have the traditional Afghan turban, and then coming down I have my vest,
and this is a traditional Afghan vest for men. And under that is the hand-stitched embroidery. Most Afghan men wear this. I'm wearing a Afghan traditional dress. I was in Europe where we were to represent our country, so I dressed up the way I am right now. My fellows were so much amazed and they were like, oh, you're wearing a very beautiful dress, but why you are not wearing your traditional dress? So they were saying, no, we saw what we see on the TV, on the television, that women are wearing the blue burqa. So I was saying that's not my cultural. So the media has always focused, I would say, the negative aspect. So when I was born, due to the conflict that Afghanistan was going through, my parents migrated to Pakistan. I used to listen to my mom and my dad and my grandfather when they were telling me their childhood stories, that how they used to play in the street and how everything was fine and due to the stability. And I wish I was born at that time so that I could spend my childhood same in my country. We are going through a war in Afghanistan, but the war is not happening in all parts of Afghanistan. People who go to Afghanistan, they enjoy Afghanistan, especially they enjoy the Afghan food. They never want to forget it. The ancient history of Afghanistan, the museums of Afghanistan, the artifacts of Afghanistan, the music is something that, very unique in its kind. So these are the beautiful sides of the Afghan society that people, I think, and we would, advise them to focus on, instead of the war-torn side of the country.